안녕하세요. 이규호 모아름 모발이식센터 이규호 원장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모발이식이라고 하면 절개식 방법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비절개 모발이식에 대한 이제 요구와 또 수요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비절개 모발이식 방법이 요즘은 거의 대세로 자리를 잡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모발 이식을 하셨다가 지금 다시 탈모가 진행이 되거나 또는 다른 요구들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수술들이 필요하신 분들이 또 생기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 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하셨던 분들도 비절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고려를 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1차 시술을 절개 방법으로 하셨던 경우에 그럼 2차를 비절개 방법으로 만약에 선택을 하신다면 실질적인 수술하는 측면에서 채취를 하게 되는 뒤쪽 후두부의 어떤 상태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있으며 또한 장단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절개법 시술을 본다면 물론 양에 따라 잘라내는 두피의 면적은 다르겠지만 통상 25에서 30cm 길이의 폭은 약 1.5cm 전후에 그 두피를 잘라내게 되고, 그 비어져 있는 두피 공간을 아래 위로 당겨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외국에서는 이 봉합을 한 다음에 두피가 좀 스트레칭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아래 위쪽에 모발들의 밀도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좀 감소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수술을 해보면 그렇게 아주 심한 그런 차이가 사실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절개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있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또 여러 가지 또 단점적인 그런 면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물론 사람마다 뒤에 절개한 흉터의 길이나 또 두께 이런 것들이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그 순수한 흉터의 모양보다 아래 위로 또 흉터성 탈모가 또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절개법으로 이 절개를 해내는 부위가 우리 뒷머리 부분 중에 모발의 두께 밀도가 또 제일 좋은 부분에서 절개를 해서 채취를 하기 때문에 그 두께만큼 우리가 비절개 방법으로 좋은 모낭을 채취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흉터성 탈모의 그 부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우리가 비절개 방법으로 채취할 수 있는 양질의 모낭을 우리가 그만큼 더 손해를 볼 수 있다, 이런 측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절개를 하게 되면 뒷부분에 흉터가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주 흉터를 봉합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정말 기술 좋은 분들은 흉터의 크기가 아주 가늘게 정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만드는 분들도 제가 보긴 했는데, 대체적으로 1mm 또는 2mm 정도 두께의 흉터가 사실 대부분 생기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절개 모발 이식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채취하는 뒷머리 부분을 삭발을 합니다. 그래서 채취할 머리들을 짧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채취를 하게 되는데, 뒷머리 부분 흉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삭발을 하신다면은 수술 후에 그 삭발된 그 안에 있는 흉터가 이제 나타나시게 되는 거죠. 물론 머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삭발된 나머지 머리들이 자라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게 될 것인데, 보통 2, 3주 이상 예전에 하셨던 절개 흉터가 보이기 때문에 수술 후에 그런 부분들이 또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것은 약간 조금 더 이제 수술하는 입장에서 좀 더 현실적인 문제인데, 두피를 봉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당겨서 스트레칭을 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아래 위쪽에 있는 모발들의 방향과 각도가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가지고 있던
모발의 방향 각도보다는 이것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다 보면 비절개 방법으로 채취를 할 때 모발에 손상이 올 가능성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상이 있다면 뒤통수 제일 가운데 부분 쪽은 대체적으로 그 모발이 나오는 각도가 조금 더 떨어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두피하고 거의 가깝게 아주 붙어서 자라 나올 정도까지도 각도가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옆쪽으로 갈수록 이 모발의 방향이 바뀌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모발이 방향이 있었는데 절개 수술을 한 다음에는 이 방향이 아니라 이렇게 간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모발의 방향들과는 아주 좀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 그런 부분들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채취를 할 때는 특히 조심을 해서 채취를 해야지 모낭들의 모발들의 손상들을 우리가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측면이 있다면은 나중에 조금 머리를 짧게 하는 스타일을 하신다든지 했는데 절개한 흉터가 이제 그 윤곽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신경이 쓰이는 분들이 이제 그 흉터를 또 덜 드러나게끔 가리기 위해서 또 노력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에 모발들이 또 많이 있다면은 뒤통수 부분 두피에서 모발들을 뽑아서 그 흉터 쪽으로 다시 이식을 하거나, 또는 뭐 턱수염이라든지 뭐 다른 채모들이 좀 두껍고 건강한 상태라면은 그 채모를 이용해서 흉터에 이식을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또 흉터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부분에 있는 모낭들을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또 모낭에 어떻게 보면 손실 아닌 손실을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방법으로 요즘 두피 문신을 그 흉터 주변, 흉터 안쪽으로 해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모양들이 좀 가려지게끔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발 이식은 아무래도 우리가 탈모가 있는 부위에 결과를 좀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이고 남들에게 또 보여지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탈모 진행에 대한 대비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앞으로 또 몇 번의 시술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술을 할 때 뒤에 우리가 채취를 하게 되는 뒷머리 공여 부에 대한 수술 디자인, 어떻게 뽑을 것이며 어떠한 패턴을 남겨서 나중에 다시 우리가 채취를 하는 과정에 들어가더라도 뒷머리 부분이 균형적으로 또 균일한 그런 패턴의 모양들을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렇게 지혜롭게 경험적으로 디자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